서울 외곽,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땡땡 여자 교도소. 이곳은 절대적인 규율과 철저한 감시 아래 운영되며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강력범죄나 중범죄로 수감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교도관 김수진은 20년 넘게 이곳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건과 사건들을 목격해왔다. 하루의 시작은 항상 어두운 새벽부터였다. 어둠 속에서 시계는 정확히 6시를 가리키고 김수진은 늘 같은 시간에 출근해 교도소의 복도를 차분하게 걸어갔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점검이 시작되었고 교도소 내 여러 구역을 돌아보는 일이 일과의 첫 번째였다. 교도소 내부는 비가 내리면서 공기가 더 눅눅하고 음침했다. 복도 끝자락에서 빗소리가 울려 퍼지며 비좁은 공간에 스며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수진은 그다지 기분 좋은 시작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미 경험이 풍부한 그녀는 이 같은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비동 수감실을 지나가던 중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한 감각이 그녀를 잠시 멈추게 했다. 그곳은 여성들이 수감된 방인데 다른 날과는 달리 수감자들의 상태가 이상했다. 눈에 띄게 배가 불러오른 여성들이 수감돼 있었다. 이건 단순히 입소 시 임신 상태였던 여성들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임신 중이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수의 임산부 수감자가 한꺼번에 출연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김수진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수감자들의 모습을 살폈다. 모든 수감자들이 거의 동일한 시기에 임신을 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무언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일이 있었다는 강한 직감을 불러일으켰다. 수감자들은 눈을 피하거나 얼굴을 숨기려 했다. 몇몇은 손으로 배를 감싸며 지나쳤고 어떤 이는 교도관과 시선이 마주치자 금세 몸을 움츠리기 시작했다. 김수진은 내심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평소라면 미리 기록을 체크하고 각 수감자의 개인 정보를 확인했겠지만 그날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그녀의 직감적으로 알게 해줬다. 그녀는 신속히 수감자들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실로 향했다. 걸음걸이는 빠르고 흔들림 없이 일관되었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끊임없이 그녀를 방해하는 느낌이 들었다. 기록실에 들어서자마자 임신한 여성들의 입소 날짜와 임신 시기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며 데이터를 확인했다. 수많은 수감자들의 입소 기록을 살펴보던 중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 수감자들의 임신 시점이 거의 비슷했다는 것이다. 입소 날짜와 임신 시기가 놀랍도록 일치했다. 이는 우연일 수 없었다. 김수진은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확신을 느끼며 수감자들의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한 수감자는 얼굴을 뒤로 돌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또 다른 수감자는 손을 움켜쥐고 몸을 떠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들은 단순히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김수진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히 교도소 내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더 큰 부패와 음모가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이 순간 김수진은 이 교도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사고나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닐 것임을 분명히 예감하며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다. 교도관 김수진은 기록실에 앉아 두꺼운 수감자 대장을 펼쳐 한 장씩 넘기며 날카롭게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얼굴에는 심각한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녀가 이곳에서 일하며 봐온 수많은 사건과 사고 중에서도 이번 일은 특히 기묘하고 충격적이었다. 각기 다른 범죄로 수감된 여성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평범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수감자들의 개인 기록을 더 꼼꼼히 살펴보며 김수진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여성들은 절도, 사기, 폭력 등 서로 전혀 관련 없는 다양한 범죄로 입소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한 공간에 오래 머무르며 친밀하게 교류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들의 임신과 출산 예정일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일치했다. 마치 사전에 날짜를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여성들이 한 달 내외의 차이밖에 없는 동시에 임신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런 일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교도소에 입소할 당시의 기록에는 이 여성들 모두 임신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했다. 즉, 임신이 교도소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수진은 이 사실을 생각하며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철저한 통제 아래 운영되는 폐쇄적인 공간이었다. 면회도 엄격히 관리되며 교도관들의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이 교도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그녀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더구나 수감자들이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고 교도관들 역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은 그녀의 그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기록을 넘기며 그녀는 다시 한번 임신한 수감자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사진 속 여성들의 얼굴엔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들의 표정과 몸짓은 마치 그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통제되거나 강요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김수진은 점점 더 깊은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온갖 가능성이 뒤섞이며 의혹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단지 임신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직감이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 일단 임산부 수감자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어 봐야 했다. 그것만이 이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김수진은 기록실 문을 박차고 나와 곧바로 수감자들이 있는 수감동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였다. 김수진은 급히 비동 수감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가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윽고 도착한 수감실 안은 무겁고 눅눅한 공기 속에 고요함이 짙게 깔려 있었다. 교도관 김수진의 등장에 임신한 수감자들은 무언가를 두려워하듯 움츠리며 벽 쪽으로 몸을 붙였다. 그들의 눈빛 속엔 깊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김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중에서 혹시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긴 침묵 속에서 머뭇거리던 여성들 사이로 한 수감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바로 박미영이었다. 그녀의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박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지난 몇 개월간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절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김수진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어깨를 감싸며 다시 한번 물었다. 미영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혹시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박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곧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흐느낌이 점차 커지자 다른 여성들 역시 숨죽이며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 교도실은 순식간에 처절한 울음소리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박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희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아무도 저희 얘길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곳에선 저희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용당하는 존재였어요. 김수진은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아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박미영은 다시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저희에게 조건을 걸며 다가왔어요.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거래를 요구했어요. 싫다고 거부하면 돌아오는 건 잔인한 징벌과 보복뿐이었어요. 결국 저희는 교도관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김수진은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다. 그녀가 그렇게 신뢰했던 교도소 내부에서 이토록 참혹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박미영은 자신의 배를 두 손으로 보호하듯 감싸며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다. 저희는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여기 왔지만 여기서 저희에게 벌어진 일은 범죄보다 더 끔찍했어요. 저희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박미영의 고통스러운 고백이 끝나자 방 안의 수감자들은 절망과 분노로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공포와 좌절의 표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그들을 덮쳤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김수진은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도저히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까지 그녀가 근무한 20여 년 동안 가장 믿을 수 없고 끔찍한 일이 교도소 내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간신히 추스르며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끔찍한 진실이 있을 거라는 예감에 숨이 턱 막혔다. 이제 진실을 밝힐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교도관 김수진의 보고로 시작된 내부 조사는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외부의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진행된 조사였지만 그럴수록 밝혀지는 진실들은 더욱 처참하고 어두웠다. 조사팀은 몇 주 동안 교도소 내부의 CCTV 영상과 근무 일지, 교도관들의 교대 기록을 하나하나 분석했고 수감자들과의 철저한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마침내 조사의 끝자락에서 드러난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높은 지위를 유지하며 누구도 감히 의심하지 못했던 고위 간부 최영준과 그를 따르는 일부 교도관들이 있었다. 이들은 교도소 내부에서 사실상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철저히 수감자들의 약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최영준 간부는 자신의 권한을 무기로 삼아 일부 교도관들을 포섭해 여성 수감자들에게 끔찍한 형태의 거래를 은밀히 강요했다. 감옥에서 나가고 싶지 않나. 형량을 줄여주겠다. 대신 우리 조건을 받아들여야 해. 그들이 던진 제안은 교묘하게도 수감자들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아 감옥에 갇힌 여성들은 출소의 희망을 갖고 싶은 절박함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수감자들이 거래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면 이 간부와 교도관들은 가차없이 폭언과 학대, 심지어는 신체적 폭력까지 행사하며 압박했다. 결국 수감자들은 자신의 몸과 인격마저 포기하고 그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임신한 여성 수감자들의 수가 갑자기 급증한 배경에는 이 끔찍한 거래가 숨어 있었다. 고위 간부와 일부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에 고립되고 무력한 상태를 악용해 법과 윤리를 넘어선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들이 수년간 은밀히 이루어졌고 교도소에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내부에서는 공포와 침묵이 지배했고 감히 진실을 말하거나 맞서 싸울 용기를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교도관 김수진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의 참담함과 분노로 몸서리를 쳤다.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이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부심과 신념마저 철저히 무너뜨렸다. 무엇보다 그녀가 참기 힘들었던 건 가해자들이 그토록 태연히 웃으며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수감자들을 괴롭힌 교도관들의 얼굴은 조사 과정에서도 뻔뻔하고 당당하기만 했다. 김수진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정의롭지 않은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이 그녀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가 상부로 전달된 후 그녀는 곧바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야만 희생당한 수감자들이 겪은 고통과 절망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란 믿음 때문이었다. 이제 진실의 폭로를 막으려는 권력자들과 진실을 밝히려는 김수진 사이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어두운 비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 교도소 위로는 먹구름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최영준 간부와 그를 따르는 교도관들의 악행은 조사 결과 더욱 처절한 실상이 드러났다. 그들은 교도소 내부에서 사실상 절대적인 권한을 손에 쥐고 수감자들에게 접근해 교묘한 협박과 달콤한 약속을 동시에 사용했다. 너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우리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순순히 협조하면 형량을 줄여주고 교도소 내에서도 특별히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은 수감자들에게는 거부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유혹이었다. 특히 가족을 그리워하거나 출소를 애타게 기다리는 수감자일수록 이런 제안은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들은 처음엔 망설이며 고민했지만 교도소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간부와 교도관들이 반복적으로 그들을 압박하자 결국 무릎 꿇고 협력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제안을 거부하는 여성들에게는 더 가혹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교도소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보복과 처벌이 일상처럼 벌어졌다. 간부와 교도관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즉시 독방에 감금되었고 하루 종일 작은 공간에서 제대로 몸도 펴지 못한 채 고통을 견뎌야 했다. 심지어는 식사량을 줄이거나 면회를 차단하는 등 비인간적인 처벌도 서슴지 않았다. 교도소의 내부 분위기는 점점 더 살벌해졌다. 공포는 빠르게 전염되었고 여성 수감자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마음을 닫아버렸다. 극단적인 고립감과 절망감에 빠진 일부 여성들은 저항조차 포기하고 무력하게 그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들의 몸과 영혼 모두가 서서히 파괴되어 갔다. 임신한 수감자 중 일부는 이 잔혹한 거래가 시작된 후 심한 우울증과 자해 충동에 시달렸다. 박미영을 포함한 여러 여성은 매일 밤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어두운 방 안에서 고통스럽게 자신들을 저주했다.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으로 무너져 있던 그들에게 이곳에서의 끔찍한 경험은 지울 수 없는 새로운 트라우마가 되어버렸다. 교도관 김수진은 이 같은 실상을 알게 되자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지금껏 자신이 지켜온 교도소가 이토록 비열하고 잔인한 폭력과 협박의 온상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참담한 심정이었다. 수감자들의 울부짖음과 침묵 속의 절규가 그녀의 귀를 끊임없이 울렸고 마음속에서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다는 죄책감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김수진은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만이 이 고통받은 여성들에게 작은 위로이자 정의를 되찾는 길이라는 확신을 품었다. 교도소 내부의 권력자들은 이 잔인한 게임을 계속하려 했지만 김수진은 반드시 이를 멈춰야만 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교도관 김수진의 용기 있는 폭로는 순식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어느 늦은 저녁 주요 방송 뉴스에서 서울 땡땡 여자교도소 내 충격적 인권 유린 사건이라는 헤드라인이 공개되자 전국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나자 각종 언론 매체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고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은 이 충격적인 소식으로 뒤덮였다. 인터넷과 SNS상에서는 교도소라는 곳이 오히려 범죄의 온상이었다며 분노한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국민들은 댓글과 게시글을 통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했고 정부의 책임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폭발적으로 형성됐다.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촛불 집회와 항의 시위를 열며 교정당국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법무부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벌할 것입니다. 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곧바로 검찰과 경찰이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교도소 내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백 명에 이르는 조사관들과 형사들이 교도소에 급파되어 모든 교도관들의 출입 기록, CCTV 영상, 업무일지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관련 간부와 교도관들을 소환해 긴급 체포하고 구속 수사를 진행했으며 간부 최영준을 포함한 주요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개인 사무실까지 철저하게 뒤졌다. 수사는 마치 전쟁터처럼 긴박하게 전개되었다. 밤낮 없이 교도소 출입문 앞에는 취재진과 시민단체가 몰려들었고 교도소 외부는 분노한 시민들이 펼쳐든 수많은 피켓과 구호들로 가득 찼다. 언론의 관심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고 국민들의 시선은 수사 결과에 집중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인권 침해 사태로 인식되며 국제적인 관심까지 끌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김수진 교도관은 수많은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녀의 폭로는 교도소 내 부패한 권력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도미노였고 국민들은 김수진의 용기에 뜨거운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정의를 위해 모든 걸 건 용감한 내부 고발자라며 칭송했고 그녀의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김수진은 국민들의 응원 속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더욱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모든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결심했다. 이 모든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드러나고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최영준 간부를 비롯한 관련 교도관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고 교도소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는 동안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고 있었다. 언론의 집중 보도와 사회적 관심은 서서히 사그라들었고 교도소 역시 점점 평온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정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여성 수감자들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충분한 관심과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교도소 내에서 강제로 임신하고 출산했던 여성 수감자들은 모두 별도의 보호시설이나 심리치료센터로 옮겨졌지만 그들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고 있었다. 박미영을 포함한 여성들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고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끔찍한 기억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 세상은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관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곧 잊혀졌고 그들의 삶은 방치된 채 황폐해져 갔다. 특히 박미영은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모성애와 깊은 죄책감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했다. 자신의 아이를 볼 때마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있었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며 울었다. 그녀는 수감 생활이 끝난 후 사회에 복귀했지만 이미 세상은 그녀를 차갑게 외면하고 있었다. 일자리를 구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지적하며 거부했고 가족마저 그녀를 외면했다. 박미영은 홀로 작은 방에 갇힌 채 매일을 눈물로 지새웠고 그녀에게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닌 고통과 절망만을 의미했다. 김수진 교도관은 수감자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더욱 깊은 슬픔과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언론의 관심이 사라진 이후에도 여성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도왔지만 그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작고 제한적이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행동했더라면 이라며 끝없이 자신을 자책했다. 국가에서는 형식적인 보상과 사과를 했지만 그것으로 피해자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정신적,
신체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있었고, 그들이 받은 피해는 단순히 보상금이나 형식적 위로로 해결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도 여성들이 겪었던 악몽 같은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사회는 천천히 이 사건을 잊어갔지만 박미영과 다른 피해자들의 삶은 여전히 비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고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영원히 남았다. 이들은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야만 했다. 이 사건을 최초로 폭로했던 김수진 역시 결국 교도소를 떠났고, 이후 그녀는 피해자 여성들과 함께 작은 재단을 설립해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치유와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이것이 그녀가 피해자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며 진정한 정의와 회복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리고 오늘도 그날의 피해 여성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들에게 남겨진 깊고 어두운 상처와 씻을 수 없는 억울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 남긴 우리 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었다.